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5단계, 즉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출시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의견이 분분하게 많이 달렸어요. 물론 그 중에서는 조금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첨예하게 다 대립할 수 있는 본인의 개인 생각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의 오해를 풀고자 영상을 하나를 더 찍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드릴 영상은 무슨 얘기냐면, 자율주행 차량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자율주행 단계는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단계, 그리고 웨이모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 자율주행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완전 자율주행 차가 시판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자,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검은색 차량의 앞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차량은 에어백이 모두 터졌습니다. 형체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로스앤젤레스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S를 운전하던 20대 남성 케빈 조지아지즈 리아드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과속하다 마주오던 혼다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맞은편 혼다 차량에 탑승했던 2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조사 결과 테슬라 차량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상태였다고 확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사고로 인한 테슬라 운전자에 대해 과실치사 중범죄 혐의로 최근 기소했습니다. 도널드 슬라비 교통 전문 변호사는 JTBC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중범죄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앞으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운전자 리아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해 미국에서 26건의 사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차량이 2단계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가 발생되면 민사적으로는 운행자 책임, 형사적으로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3단계 자율주행일 때도 마찬가지고 4단계 자율주행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5단계 자율주행 차를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시판을 한다면 이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사고 났을 때 전부 제조사가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처럼 2, 3, 4단계 자율주행 차량이 자율주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발생되면 현재는 운전자가 형사 책임을 받고 운행자는 민사적인 책임을 보험 처리로 대신해서 이렇게 받게 하게 되죠. 근데 이 사고가 발생됐을 때 제조물 문제였다, 즉 오토파일럿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물론 손해배상 귀책자가 바뀌긴 하겠지만, 그 조사를 하고 이것들을 입증하는 동안에 벌어진 피해자들은 그럼 누가 책임을 져줘야 되냐? 보험사에서 선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제조사에서 보험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우리 제조물 결함으로 사고 발생됐을 때 처리해줄 수 있는 보험 상품 하나 만들어줘. 그럼 보험사에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네 정신 나갔어? 우리 보고 파산하라는 얘기냐? 왜냐면 운전자들이 무조건 제조사의 차량 결함이다라고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입증을 하려고 모든 건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보험 가입이 되는 구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피보험자, 그러니까 제조사겠죠. 보험회사에다가 청약을 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는 상품을 검토를 하고 언더라이팅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아니면 인수를 아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조사가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이게 보험사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리스크거든요. 왜냐? 선 보상 후 구상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제조사의 책임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전에는 일단 무조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보험사가 먼저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언더라이팅일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라이팅이 뭐냐면 그 피보험자의 그 위험률에 따라서 이 보험료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 거절해야 되는가, 이런 걸 결정하는 건데, 보험사도 똑같이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리인슈어런스,
예를 들어서 S화재에서 K1위 인슈어런스 쪽으로 재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K1위 인슈어런스에서는 그 보험 가입한 비율만큼 위험을 같이 담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L이 인슈어런스라든지 아니면 M리 인슈어런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리 인슈어런스, 그러니까 재보험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한 발 더 나가면 M리 인슈어런스 쪽에서는 이제 R리 인슈어런스 쪽으로 한 번 더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보험회사들끼리 다 결국에는 보험료, 보험금이 엮여서 물려 있거든요. 왜냐면 S화재도 보험을 처음 받아줄 때 S화재에서도 감당 못할 수준의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보험을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운전자나 또는 운행자는 오토파일럿 문제로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열의 9은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급발진이랑 비슷하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진짜 오토파일럿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정말 오토파일럿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럼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부담하면 되지 않냐. 그럼 아마 이 제조사의 법무팀은 365일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될 겁니다. 피소가 되겠죠. 왜냐면은 일단 운전자들은 사고 나면 무조건 제조사 책임이라고 할 거니까.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선보상하고 후구상을 해야 되는 원칙에 따라서, 물론 나중에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먼저 배상을 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 보면 이 처음에 배상해야 될 액수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가 따라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인당 2억에서 한 15억 정도가 손실이 생기고요. 전손사고 같은 경우는 차량당 약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의 손실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한 군데 빼고는 전부 외국계 회사들입니다. 재보험사들은. 그러니까 국적에 상관없이 재보험사들은 보험사끼리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소수의 재보험사에 다수의 보험사들이 물려 있어요. 전부 다 줄줄이 소세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4단계 정도의 자율주행 기술 자동차를 계속해서 시판을 하고 추가 개발 없이 4단계 기술을 미래 모빌리티에 탑재를 하느냐, 아니면 자율주행 5단계짜리를 선포하고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전부 떠안느냐의 문제인데, 기업이 바보도 아니고 후자를 택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은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추려보자면 완전 자율주행차가 지금 기술이 안 돼서 출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개발해놓은 기술로 차세대 모빌리티에 접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기 때문에 굳이 5단계를 리스크를 감수해가면서까지 출시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인 겁니다.